통일의식이 높아야 되는 거야? 낮으면 안 되는 거야? 대학생들은요 굉장히 낮은 취업률에 나는 포함되겠지 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요. 근데 그 와중에 연애도 해야 돼요. 다이어트도 해야 돼. 그리고 스펙 쌓는 와중에 시험도 종종 봐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시간이 없어요. 분단이나 통일에 대해서 사유할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준비한 평화통일 열린강좌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전소영입니다. 평화통일 열린강좌는 철학, 종교,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또 대담과 토론을 통해 남북 주민과 청년,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인식을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평화 캠프입니다. 특히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어떤 젊은 세대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선사하면서 사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MZ세대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순미 강사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북한을 전공했고요. 북한을 계속 연구하다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평화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최순미라고 합니다. 강사님, 요즘 20대 여성들을 MZ, 민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민지. 네, 아무래도 MZ보다는 민지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저 역시 전민지라고 할 수 있는 남한 여성 MZ 방송인으로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강사님의 강연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국에 계신, 전 세계에 계신 민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저와 함께 통일과 청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년, 청춘 이런 말들에는 그 봄춘자가 들어가거나 푸를 청자가 들어가죠. 굉장히 좋은 뜻인데 문제는 요 단어들이 뭔가 미완의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성세대들은 우리를 MZ세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저도 참고로 MZ세대 또 하나의 최민지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북한의 김정은 역시 그렇죠? MZ세대에 속합니다. 놀랍죠? 네, MZ세대가 지금 이제 북한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청년 세대와 그리고 MZ세대에 왜 이렇게 어른들이 관심이 많을까? 이런 포털 사이트에 MZ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수많은 책과 자료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을 해낼까? 그렇죠? 사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상형 문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전에 수메르 시대의 정형 문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점토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형판에 새겨져 있는 글자의 의미 아시나요? 이 글자가 저희가 보기엔 그냥 그림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이상해, 너무 버릇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와 그리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언제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 세대가 MZ세대를 규정짓고 다름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문제는 어른들이 봤을 때 우리가 청년 세대일 때는 어른들의 얘기를 좀 들어줬어. 맞춰줬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왜 안 맞춰주지? 그래서 MZ세대를 구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MZ세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MZ세대 입장에서는 배움을 별로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MZ세대와 어른들의 갈등이 점점 이제 세대 갈등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른들이 오히려 규정을 해놓고 이 틀에 우리를 껴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통일의식 조사를 매년 해요. 심지어 다양한 기관에서 합니다. 이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이 기사들은요 실제로 보도된 그런 자료들 최근 1, 2년 자료들 좀 가져왔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은요 취업난 등 현실 문제 청년들의 남북관계 의식이 변화되었다 아니면은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헤드라인들을 잘 해석하면은요 결국 젊은 세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의식이 낮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판적인 관점이 이 헤드라인들에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불만을 갖고 또 기성세대는 계속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과연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제가 5가지의 키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통일을 한다라는 거는 적어도 한반도 상황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게 위성 사진이거든요. 밤에 찍은 한반도 위성 사진인데 이렇게 흰 라인을 표시하지 않으면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양 일부를 제외하면은 북한은 굉장히 지금 에너지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또 주민들도 나름의 그런 그 방법들을 찾아내서 에너지 상황 전기 수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비해서는 정말 그죠? 늘 환하게 밝혀져 있는 남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두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 저런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북한에서도 늘 항상 밝게 불켜져 있는 곳이 있죠. 지도자와 관련된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항일 역사 유적지라던가 이런 곳은 늘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이 사진은요, 노동신문에 실려 있는 그 평양의 아파트 모습입니다. 부동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리버뷰예요. 보이시나요? 리버뷰고요. 공세권입니다. 공원이 쫙 펼쳐져 있죠. 마천루가 매우 멋져요. 근데 이런 평양의 그런 초고층 아파트, 지금 내부의 모습들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 보이실 텐데 이런 평양의 그런 고층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들을 조금 이렇게 재밌게 부르는 말로 평양과 맨해튼을 합쳐서 평해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처음 보시죠. 그죠? 반면에 평양이 아닌 곳의 모습입니다. 평양이 아닌 곳의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그 찍은 모습인데요. 한 시장을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찍어봤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평양의 대도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살림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는 북한의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데 우리는 어느 한 가지만 보기도 해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퀘스천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질문인 통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진 북한과 남한이 무언가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일이라고 하면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다르다고 배웠어요. 그죠?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과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이 다르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남북한만의 차이일까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만약에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10명의 사람들이 통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각자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상들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화끈하게 하나가 되는 통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죠? 아니면 뭐 한국과 두 체제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통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른 형태의 통일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또 남한 안에서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도 않죠. 자, 남북한 차이, 남한 안에서의 남남 갈등, 그리고 남북 갈등을 넘어서 북북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요. 국가, 당국에서 말하는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통일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원하는 통일, 각자가 떠올리는 통일의 상은 이미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죠. 만약에 통일을 원하십니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통일? 어느 정도의 통일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죠. 저는 이거부터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통일 정책의 통일인지 아니면은 하나가 되는 통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통일의식은 높아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통일의식이 낮으면 비판받아야 되는 건가? 이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통일이 뭔지를 정의를 했다 칩시다. 혹은 통일의식 조사를 할 때 저희 조사에서 말하는 통일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적어도 그 조사 안에서는. 그러면 그 통일의식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또 기준점들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통일의식이 높아야 되는 거야? 낮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달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고 이어령 선생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신데요.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줄로 세워 달리기를 하면 1등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360도로 둥글게 세워 달리기를 하면 모두가 1등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다양성, 그리고 삶의 다양성, 젊음의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되겠죠. 사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에 그렇게 열려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통일의식도 답을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정너예요.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신화에 나오는 건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대합니다. 침대에 눕혀요. 편히 쉴 곳이 필요한 나그네는 당연히 유혹에 넘어가서 침대에 눕습니다. 그런데 침대의 길이보다 짧다라고 하면 다리를 늘려버려요. 근데 침대보다 만약에 다리가 길다,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젊은 층이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답, 통일의식이 어때야 된다, 어느 수준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퍼센트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기준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강제적인, 폭력적인 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논의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의식이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통일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역사로부터 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죠? 이것은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신탁 통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극렬하게 했던 갈등의 단초가 되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 낯서시죠? 그렇죠? 잘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89% 정도가 70세 미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단된 지 우리가 7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약 90%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단된 한반도인 거예요. 그러면 분단이 훨씬 편하죠. 북한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로부터 멀었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올해 2022년, 그러니까 뭐 대학생으로 따지면은 22학번이 되겠죠. 22학번. 지금 그분들이 20살이 딱 된 건데 20살이 된 분들이 03년생이십니다. 03년생. 자, 03년생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는데 03년생들 앞에서 2002년 월드컵의 막 영광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막 환희 찬 표정으로 그때 어땠는지 알아?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03년생들 입장에서는 모르는데요. 태어나기 전 일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0살 입장에서는요. 안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냥 방송인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역사와의 거리예요. 이게 우리가 통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더는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젊은 층에게 남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대학생들은요. 굉장히 낮은 취업률에 나는 포함되겠지 라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요. 근데 그 와중에 연애도 해야 돼요. 다이어트도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스펙 쌓는 와중에 시험도 종종 봐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시간이 없어요. 분단이나 통일에 대해서 사유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면 해결됩니까? 부동산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 평생 돈을 모아도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을 못한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뭐랍니까? 저도 해당됩니다. 코인, 주식, 재테크 계속 공부하죠. 회사 다니면서 뭔가 다른 곳에서 원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요. 분단하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통일과 또는 분단이 나와 관련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다른 의미의 생각들을 좀 해볼게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정신없고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일과 분단이 나와 관련이 있다면 관심을 갖겠죠. 내 집 마련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와 지금 비슷한 세대는 아실 텐데 어릴 때 군인 아저씨에게 위문 편지 썼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와 함께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아저씨를 떠올리시고 그리고 흰 도화지에 그림 편지를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요 철조망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군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여자친구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미 군대를 갔다 와서 상상이 잘 안 돼. 그죠? 상상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었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그 그림 속에서 철조망을 떠올리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는 원래 철조망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자연이에요.
산이고 강이고 들이고 사막입니다. 우리는 철조망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초소를 떠올려요.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럼 철조망을 떠올릴까요? 분단됐으니까요. 남한과 북한 사이는 국경이 아니라 접경으로서 철조망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남한 2km, 북한 2km 해서 DMZ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인데 DMZ의 의미는 비무장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무장지대로 되어 있죠. 아이러니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분단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의 근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편치 않죠. 이 가정의 문제를 국가로 확대하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반도 안에서 남북 간의 갈등이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감정적으로 소모가 되고요. 실제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군대 무조건 가야 되죠. 그리고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군대 간 아들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분단이 빚어낸 우리의 삶이에요. 연인끼리 싸움을 해도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신경이 쓰이고 달래줘야 되듯이 주변 상황들은, 우리를 둘러싼 주변 상황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분단이라는 상황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의 그 퀘스천들을 좀 뒤집어 보려고 해요. 무관심한 이유, 역사로부터도 거리가 멀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합리화됐어요. 무관심이. 우리는 지금 분단된 남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분단이라는 상황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통일을 하기 위해선 통일세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더 들어가요. 분단 비용은 통일될 때까지거든요. 통일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나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또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 꿈꿔보지 않고, 고민해보지 않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도 역시 무사유의 결과로 치닫지 않을까. 반드시 이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는 그 미래가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제가 답을 정해놓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분단된 한반도에 태어나서 분단된 상황이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 강의는요, 이렇게 결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뉴스에서 북한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 어딘가에서 통일부가 주도하든 어디가 주도하든 통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 뉴스에서 헤드라인이라도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는 그 정도의 관심, 그리고 그것을 내 삶과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사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고 과정과 능력 정도만 여러분들 갖춰주신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조금 더 밝고, 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